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제시케미칼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37950입니다. 자, 우리 제시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를 제조해서 정유사와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동부 오일팜 스테이션, 플레인 스테이션, 그리고 그 동사의 매출은 국내 정유사와 발전사를 통한 내수 시장에서 대부분 발생을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하여 여러 차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디젤의 수입이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그 바이오 디젤의 환경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좀 성장을 할 것이다. 의무 비율, 우리 의무 비율 자체가 참 점점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바이오 디젤 부분에서의 수요와 소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일팜 수요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은 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대부분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과 2013년 7월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해서 여러 차례 수출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세계 시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가총액이 1,700억 원 가량을 하면서 되면서 좀 그렇게 뭐랄까 큰 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2분기에 매출액이 한 47% 정도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94%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가 증가됐다. 그런 부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들이 증가됐다라고 한 원료 제품의 원활한 보관 판매가 물류 인프라 그리고 임차료와 입출하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재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률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 이제 매출만 증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매출이 앞으로 증가한다면 영업이익들은 대폭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이게 바이오 디젤 산업을 영위를 하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제로에도 좀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이전에 이 상단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의 돌파 흐름을 지금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뚜렷하게 강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살짝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급등을 하면서 그런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바이오 디젤 산업의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탄소 제로라든가 우리 디젤 쪽 이제 디젤이라든가 휘발유 쪽은 이제 수소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디젤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수소차라든가 산업 엔진 쪽에서 당장 이제 수소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률이 좀 아무래도 시기가 좀 걸릴 거예요. 당분간은 수소 쪽에는 지금 인프라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라든가 수소 엔진 산업용 엔진 이런 부분들은 디젤을 좀 사용하던 그런 수요 자체가 완전히 빠르게 전환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시장 자체에서 전기차가 주도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점진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디젤에 대해서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높인다. 탄소 제로를 좀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산업의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 되는 거겠죠. 에너지, 태양광, 풍력, 탄소 배출권, 2차전지, 수소 에너지, 그런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바이든이 이제 앞으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첫 선언을 했다. 석탄 산업 모두 종료가 된다. 이게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 추세란 말이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리 기후협약에도 다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탈퇴를 했는데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점점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런 부분들, 그린 뉴딜 배출량 제거량을 했을 때 중립이 된다는 의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디젤 산업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서, 자,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산업부에서 2021년에서 30년까지 바이오 디젤을 사용을 확대, 정부안을 마련을 했다라는 소식이 2011년 12일에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 산업 성장 등 편익이 비용보다 커라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인데, 혼합 비율 자체는 2030년도까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5%까지 지향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자, 혼합 의무 제도는 지난 2012년 2%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 수준을 확대 시행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3%에서 5%까지 바이오 디젤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우려는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편익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이런 바이오 디젤 사용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젠 친환경이다. 체질 개선 나온 기후의 악당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후의 악당들은 기존의 석유 기업들이 기후의 악당들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디젤 원료로 하는 그런 지금 이런 부분들, LG화학이나 뭐 GS칼텍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기후의 악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이미 국내 바이오 업체들, 바이오 디젤 업체들, 바이오 원료를 하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디젤 산업에서도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기업인 핀란드 네스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지금 점점 바이오 디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실천, 2050년 탄소 중립 의지를 지금 사업에 핵심으로 지금 방향성으로 좀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에 의한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원자재 회사들, 원유 화학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상황이긴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신재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발전 사업자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 국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디젤의 생산 공정, 뭐 이런 바이오 디젤 기업, 이런 기업들 파트너십을 했지만은, 국내에서 바이오 디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의 기업들에 대한 다른 화학 기업들로부터 이런 제시 케미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탄소 배출권 가능한 뭐 휴캠스,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공인받은 냉면가스 제조업체 후성도 대표적이고, 바이오 디젤 산업의 제시케미칼, 뭐 한솔 홈데코 등등등등이 있다라고 하죠.
내년부터 3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면서 유상으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업종들이 기존 3%에서 10% 유상 할당 비중이 배출권에 타이트해져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바이오 중류를 생산하는 JK케미칼이 친환경주로 반짝 테마로 그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점진적인 상승세의 상승 흐름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하는 것이고 탄소 중립 정책이 지구 온난화 같은 정책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모멘텀.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우리가 2차 전지 산업들이 앞으로 좀 성장을 한다라고 3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2차 전지 산업들. 근데 지금 이제 3년 이후인 지금쯤 이제 점점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들이 증가를 하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아무래도 JC케미칼 같은 신재생 친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들이 파리 기후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온난화든가 탄소 중립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이런 산업의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사이클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래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2년 뒤에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우리 온실가스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2년 뒤에 우리가 이 종목을 이런 산업들을 다 봤을 때 이 기업을 지금 미리 알고 있는 것이 2년 뒤에 이렇게 사이클이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고 우리 2차 전지처럼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어떤 사이클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